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컬러 이야기 새로운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컬러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짐작하셨죠? 앞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시리즈가? 네. 제가 오늘 여기다 딱 이렇게 놓다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네, 느낌이 어디 와 계신 것 같나요? 바다. 맞아요. 또 어디 있으신 것 같아요? 하늘. 네, 하늘에도 또 있으신 것 같고, 또 느낌이 좀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네. 시원하시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좀 우중충해서 싫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블루 이야기부터 할게요. 저희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할 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조금 갖고 태어난 걸 안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하는 거죠? 갖고 태어난 게 블루 에너지를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을까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예. 왜냐면 내가 나를 알아야죠. 내가 나를 알아서 내가 가진 힘을 좀 확장하시고요. 내가 나를 알아서 내가 어쩔 수밖에 없이 들어가는 내 그림자. 내 그림자에 대해서도 뭐가 필요하시다고요? 이해가 필요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컬러를 빛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라소마의 이 개념이 좋아요. 우리는 그냥 빛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빛나게 살아야 됩니다. 네. 근데 빛나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신이 그림자를 주셨을까? 그림자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빛만 주시면 되는데. 그죠? 네. 근데 그림자가 있어야 빛이 더 빛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자를 통해서 본성적인 건 뭐냐면 그림자에 주저앉고 살라는 게 아니고요. 그림자에 있으니 어떻게 해라? 네가 지금 더 깨워야 될 빛이 한번 뭔지 더 고민해봐라. 더 성장해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블루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컬러 언어요. 컬러가 주는 이런 사람은 좀 이런 성향입니다. 이런 성향입니다. 설명하는 걸 컬러 언어라고 해요. 이 컬러 언어 누가 만들었을까요? 블루는 이렇습니다. 옐로우는 이렇습니다. 레드는 이런 사람입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신이 만들었습니다. 네, 신이 만들었고요. 진짜예요. 진짜인데. 네. 이거에 처음 관심을 가진 사람은 놀랍게도 뉴턴이에요. 뉴턴이고요. 컬러를 사람의 성향으로 연결해서 설명한 사람은 또 놀랍게도 누구냐면 괴테입니다. 놀랍죠? 네, 시인이었는데. 그래서 컬러 이야기를 블루는 오늘부터 블루의 언어를 배우십니다. 이런 성향이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른 컬러의 언어를 배우시겠죠? 근데 이 컬러 언어는 누굴 닮아 있냐면 자연과 닮아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연. 내가 블루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럼 자연에 있는 뭐와 닮았다고요? 블루와 닮았다고 속성을 생각해 주실래요? 네. 그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블루는 자연의 어디에서 보실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아마 이렇게 딱 떠오르시죠? 자연의 어디? 하늘. 좋아요. 그 다음 어디죠? 바다. 맞습니다. 그 다음은요? 네, 그 다음은 침묵입니다. 네, 아무도 얘기 안 듣죠. 근데 재밌습니다. 제가 한의사 분들하고 이거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 남자분들이 30분이었어요. 근데 다 같이 외치셨어요. 그분들이 놀랍게도. 블루. 3번째. 침묵 말고 뭐라고 하셨죠? 조니 워커 블루를 얘기하셨을 때. 조니 워커. 미성년자는 안 듣고 계시죠? 네, 조니 워커 블루가 뭐죠? 술이에요, 술. 네, 맞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블루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기분을 푸는 방법을 술로 많이 합니다. 술로 많이 해요. 희한해요, 이게. 그쵸? 네. 하늘, 바다. 자, 여러분, 자연을 닮았다고 그랬어요. 특징이 뭘까요? 하늘과 바다. 하늘과 바다의 특징은 뭐죠? 품이 아주 넓죠? 네. 하늘과 바다의 속성은 뭐냐면요. 커다란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이 뭐 이렇게 가끔은 천둥벼락이 치지만 거의 전반적으로 어떻죠? 거의 똑같습니다. 평온하죠? 바다도 어때요? 뭐 잔잔한 파도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죠?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닮은 블루들의 아주 갖고 태어나는 아름다운 속성이 뭐죠?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변화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평화로움. 평화를 지키는 아주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평화로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하늘, 바다도 있고요. 우리가 또 무의식적으로 블루 컬러를 이 주변에서, 이 삶에서, 사회에서 어디서 많이 쓰는지 한번 보실래요? 희한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마치 컬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씁니다. 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주변에 밖에 돌아다니시면서요. 은행 컬러 보세요. 은행 간판 무슨 컬러입니까? 맞아요. 빨간색도 있지만 무슨 컬러죠? 블루가 거의 80%예요. 왜 은행은 핑크를 안 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은행은요, 보라색을 안 쓰죠? 근데 어떤 은행도 보라색하고 핑크를 쓰는 건 없어요. 마치 불문율처럼. 법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핑크 컬러로 은행을 했다간 아무도 안 와요. 왜? 믿을 수가 없어요. 뭔가 핑크 컬러 은행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요.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새 아주 독특한 은행이 하나 나왔죠? 무슨 은행이요? 카카오은행은 무슨 컬러입니까? 노란색이네요. 그쵸? 노란색을 띄었을 때 또 어떤 일이 있는지 나중에 볼게요. 왜 은행이 블루일까요? 뭔가 블루 컬러를 가지면요. 좀 믿음직합니다. 든든하고요. 저긴 좀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블루의 메시지가 뭘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굉장히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또 주변에 블루 컬러에 뭐가 많나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전 세계 인류 기업을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인류 기업을 체크해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컬러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솔직히 뭐 서열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인류 기업이다 그러면 얘기하는 데가 있죠? 네. 그 S사. 네. S사가 무슨 컬러예요? 블루네요. 그쵸? 네. 다른 세계도 보면요. 인류 기업은요. 블루가 많습니다. 그 블루를 가진 기업이 주는 이미지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다? 최고다. 우리가 1등이다. 최고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트위터 하시나요? 네,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이제 SNS 많이 하실 텐데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한번 보실래요? 둘 다 컬러가 뭐예요? 그러네요. 한번 다시 보세요. 페이스북 컬러가 블루입니다. 그리고 트위터가 뭐죠? 트위터가 저는 안 하지만 블루 컬러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가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곳에서는 컬러를 못 쓰더라? 블루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블루를 쓰면 좀 믿음직하고 책임감 있고 뭔가 권위가 있네. 좀 뭔가 잘하는 사람 같아. 전문가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핑크보다는. 그쵸? 네. 근데 재밌는 건요. 초등학교 강의를 가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블루를 물어봐요, 애들한테. 자, 블루 컬러에서 떠오르는 게 뭔가요? 애들이 몇 가지 얘기할까요? 여러분 아까 2가지 얘기하셨죠? 하늘, 바다. 애들은 뭐 끝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블루야, 뭐가 떠올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빠래요, 아빠. 우리 아빠요. 정말 많이 얘기해요. 느낌상 아빠 같은 거예요. 아, 그래?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그럼 뭐라고 그래요? 착하대요. 쓰레기를 다 아빠가 치운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맨날 혼난대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혼난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게으르대요. 집에 누워 잠만 잔대요. 그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아빠는 되게 자기랑 잘 놀아주고 착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키워드 어떻게 느껴지세요? 정확하게 블루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죠?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배우지 않았는데요. 느낌적으로 알아요. 이 블루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를 알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드린 걸 좀 종합을 하는 거예요. 아, 자연과 닮아 있어?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도 블루인 느낌 사람을 알 수 있어. 뭐죠? 블루인 느낌을 오는 사람은 일단 들떨기보다는 좀 어때? 아, 되게 침착해. 되게 차분해. 되게 하늘하고 바다를 닮아서 어때요? 들쑥달쑥. 감정이 들쑥달쑥하진 않네. 좀 어때요? 한결같음이 있어. 이 사람 가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요. 아, 저 사람 무슨 재미로 살지? 좀 심심해 보입니다. 이렇게 업다운이 별로 없잖아요. 좀 평온하고 한결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어때 보여요? 조금 무기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 직장인이 맨날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 너 오늘 피곤하냐? 너 오늘 피곤하냐? 잘 자고 나왔는데요. 약간 매가리가 없어요, 블루가. 그러니까 뭐라고 들려요? 너 오늘 피곤하냐? 그죠? 레드들이 뭐라고 항상 얘기해요? 야, 어깨 좀 펴고 좀 활력적으로 좀 움직여봐. 근데 사실 그게 블루 에너지입니다. 굳이 활력적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편안하고 조용하고 안정되어 있는 거죠. 그죠? 네. 제가 오늘 포인트를 좀 집어드릴까요? 자, 블루가 우리 아이로 왔다.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운다. 자,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어떻다? 이 아주 빛의 측면입니다.
평화롭다. 웬만한 걸 까다롭게 굴지 않는다.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쌩긋쌩긋 잘 웃고 기저귀가 몇 시간 지금 젖어 있는데도 꼼짝을 안 합니다. 그죠? 약간 둔하기도 하죠. 근데 굉장히 평화롭고요. 블루아이가 커나가면서 어떠냐면 아들이어도요. 엄마랑 얘기를 되게 잘해요. 소통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엄마한테 미주알, 제주알 막 유치원에서 어땠고 뭐는 어땠고 뭘 잘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직업군을 보시면요. 블루를 가지신 분이요. 말로 좀 먹고 사는 걸 해요. 뭐 학교 교사, 아나운서, 블루 에너지 갖고 있는 분들이요. 이렇게 말로 먹고 사는 일을 합니다. 그죠? 네. 소통도 잘해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책임감이 강합니다. 이 사람들 은행의 느낌이 블루라고 했잖아요. 책임감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합니다. 나쁜 짓은 안 해요. 타고난 게 뭐예요? 규칙을 잘 지키고 싶어하는 책임감이 강한 면을 갖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책임을 다하니까 주변 사람한테 무슨 얘기 듣죠? 굉장히 믿을 만한 아이입니다. 그죠? 믿을 만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하늘이 의미하는 게 또 뭘까요? 예. 우리 성서나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요. 모든 게 하늘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블루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다 밑에 또 수많은 것들이 있고요. 창조성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작가들도 되게 많습니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머리와 가슴과 이렇게 다리가 있다면요. 블루인 사람들이 되게 에너지가 모여있는 게 머리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냉철하고요. 차갑죠? 이성적입니다. 이게 빛의 측면으로 느껴지시나요? 네, 굉장히 잘 서 있을 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많은 남자들이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남자들이 전반적으로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블루 속성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 중에 한 몇 프로도 사실 블루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빛의 측면을 봤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짝꿍이라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빛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이런 부분이 조금 발달되지 못했거나 내가 또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과부하가 걸렸을 때 숨어 들어가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좀 부른 것 같아. 우리 남편은 부른 것 같아가 아마 여기서 명확해지실 거예요. 어디서? 그림자 얘기를 들을 때 이거 완전 우리 신랑이다. 이거 완전 우리 아들이다. 이거 나 같은데 이상해요. 사람들은요. 빛을 얘기해 주시면 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림자를 얘기하면요. 선생님 그거 딱 저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 잘 보이시나 봐요. 그쵸? 네. 자, 세트 메뉴를 해볼게요. 굉장히 평화주의자예요. 이분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대처 능력이 엄청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깨트리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갈등만 생기면 얼로 숨어 들어간다? 피해야죠. 회피기전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회피기전을 제가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평화를 깨는 일단은 첫 번째는 좀 멍해져요. 머리가 어떻다고요? 멍해집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지라는 건 생각입니다.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잠자고 내일 생각하자. 자요. 잠이 옵니까? 자요. 블루가 자더라고요. 잠을 그렇게 잡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레드가 제일 기가 막힌 게 뭐예요? 신랑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잠이 잡니다. 아픔을 하고. 뭐라고 해요? 자꾸 내일 얘기하죠. 이 레드 입장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근데 그분들은 좀 쉬셔야 돼요. 네 번째는 뭐예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좀 무의미한 거에 몰두해야 돼요. 그래서 주로 게임을 아무 생각 없이 한다든가 TV 리모컨을 들고 하루 종일 TV를 본다든가 재밌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평화롭지 않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재밌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요. 평화가 깨졌을 때 무의미하게 오버해서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죠? 근데 책임감이 과부하가 붙거나 감당이 안 되면요. 아예 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블루블루 서방 중에 제가 보니까 백수도 많습니다. 아예 나버려요. 무책임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소통을 굉장히 잘한다고 했는데요. 사춘기 엄마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블루 아이를 가진 사춘기 엄마. 엄마들이 이런 기대를 해요. 우리 아이는 다를 거다. 우리 아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너무너무 쫑알쫑알 얘기를 잘하는 평화주의자죠. 이 블루가. 네, 그림자로 들어가는 시기가 이제 사춘기 때 그림자가 많이 커져요. 소통을 잘하는데 동시에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엄청난 차단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애쓰지 않고 차단합니다. 침묵, 무반응, 냉담, 냉기가 막 흘러요. 거리두기. 저는 상담할 때 그런 경우도 봤어요. 아들이요. 10년째 같은 집에 사는데 엄마랑 대화하지 않습니다. 상상하실 수 있어요? 네. 블루는 이렇게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차가운 바다가 이렇게 하고 소통을 어때요? 완벽하게 단절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게 그의 그림자의 재능입니다. 그쵸? 예.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데 또 그림자 측면은 뭘까요? 이 사람들이 합리화의 대마왕입니다. 이렇게 제가 믿음을 주지 못할 것 같으면 평화가 깨지니까요. 거짓말도 좀 하시고요. 예, 좀 합리화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평화를 깨기 싫으니까 이렇게 좀 꾸며내는 말.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고요. 타고난 성향이 좀 어떨까요? 급하지 않아요. 책임감이 있을 때는 할 걸 하고 쉬지만 사실 그림자 측면에 있을 때 이분들은 미루기 대마왕입니다. 미루는데 거의 당할 자가 없어요. 미루고 어떻게 할까요? 게으르죠. 네, 여기에 조금 그림자 측면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분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그런데 되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우리 아빠는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굉장히 평화로우신 분이고 무엇이든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우리와 대화를 너무 잘하셔. 그죠? 근데 똑같은 컬러 블루를 뽑았는데 우리 아빠는 집에 와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해. 우리 아빠는 집에 와서는 손가락 하나를 까딱 안 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 우리 아빠는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잠만 자. 엄마가 아무리 뭐라 하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해. 그죠? 그리고 엄마하고 대화를 거의 안 섞어. 근데 옆집 아빠, 이 집 아빠가 누구예요? 같은 블루래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궁금하신 게 뭔가요? 제가 여러분하고 일단은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누구, 내가 아는 누구, 또는 내가 어쩌면 블루 에너지를 많이 갖고 태어났구나. 첫 번째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다른 컬러가 되길 바라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냥 그것이 블루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해하시길 바라지 않아요. 제가 컬러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컬러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지 마시고요. See, 그냥 보십시오. See, 영어죠?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블루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미루는구나. 블루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소통을 차단하면서 있을 수 있구나. 속 터지지만. 그쵸? 블루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합리화를 계속 하는구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화병 나요. 이해 못해요. 그냥 신이 이렇게 주셨어요. 컬러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컬러는 보는 겁니다. 저것이 블루입니다. 그죠? 네. 오늘 제가 포인트 집어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소통이 아주 달인이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 믿고 기다려주고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지만 그림자 측면에서는 회피기전을 쓸 수 있고 무책임하고 완벽하게 단절될 수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미룰 수도 있고 자기만의 세계에 숨어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이게 블루입니다. 네. 저는 정신과에 있었어요. 정신과에 있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러면 질환이란 무엇입니까? 질환을 영어로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질환이죠. 질환은 그림자에서 절대 빛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오래되면 그게 질환이 됩니다. 그래서 블루는 영어로 질환이 뭐예요? 우울증이죠. 우울증이 그 상태예요. 아무것도 책임지기 싫다. 어떤 소통도 하기 싫다. 행위가 안 된다. 그죠? 게으르다. 나태하다. 그리고 무의미한 행동만 반복한다. 그런데 내 안에 뭐는 없다? 평화가 없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보면 TV나 하지, 게임이나 하지, 잠만 자지, 네가 세상 걱정될 게 뭐가 있냐. 글쎄요. 그가 잃고 있는 게 뭘까요? 그는 내면의 평화를 잃고 있습니다. 평화롭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지만 절대 평화롭지 않은 거구나. 이거를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See. 보는 작업이 여러분한테 필요하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오늘 빛과 그림자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빛과 그림자 갖고 태어나는 건 바꿀 수 없다고 그랬지? 이 사람은
그런 세트 메뉴를 갖고 있구나.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좀 더 본질적으로 왜 이런 걸 배우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나의 빛을 깨울 수 있을까요? 내가 블루인데, 그죠? 그리고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지금 블루의 너무나 성향인데요. 그림자에 들어가 있어요. 안타깝죠?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가 그림자가 아니라 빛으로 이동하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림자에 있다가 빛으로 가는 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자신의 블루의 그림자에서 블루의 빛으로 가는 건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작업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도 내 빛을 좀 더 깨우며 살까? 그리고 어쩌면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이 빛으로 더 깨어나게끔 나는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를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블루인데 나는 왜 우리 가족과 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은 나한테 그림자를 쓰고 있을까? 그죠? 밖에 나가서는 얘기도 잘하고 책임감 있고 굉장히 권위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인데요. 왜 집에 들어와서 나랑 관계하면 한없이 게으르고 한없이 침묵하는 걸까? 내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해야 될 거 있습니다. 내 무엇이 그 사람을 그림자로 들어가게 하는지, 나의 무엇이 그의 그림자를 깨우는지, 이거는 약간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쵸? 예, 근데 올바른 노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블루했습니다. 빛과 그림자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빛으로 어떻게 있을지, 블루인 사람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뭘지, 스스로를 어떻게 깨울지 좀 더 흥미있는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블루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저도 오늘 블루 옷 입고 왔습니다. 좀 차분하게 강의를 했나요? 네, 여러분이 한번 느껴봐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